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하건영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이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 각종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단 이 외환시장 역시나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외환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찬희 연구원을 모셔서 이 외환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지정학적 위험들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유독 이 통화별로 가치의 변화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외환시장의 동향과 특징 좀 말씀 좀 드리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통화 가치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질 때는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의외의 모습이 하나 관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안화 역시 동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니 이 위안화랑 그리고 달러의 동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달러는 뭐 안전자산이니까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위안화가 이렇게 유독 강세를 많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크게 네 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원래 이제 지정학적 위험 측면에서 위안화 안전자산이 아니지만 이런 최근의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런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피난처 역할을 했다.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매력 훼손이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제한됐다.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제 통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통화 한 단위당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해당 통화의 가치의 구매력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로존 등은 한 5%에서 7%까지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 1% 내외 미만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구매력 훼손이 제한됐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경기 측면인데요. 이제 중국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방역 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좋지 않았는데 2월 중순에 이제 올림픽이 폐막한 이후에 방역 정책을 순차적으로 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경기가 좀 회복된 흐름도 나타나고 또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교역 비중 등을 봤을 때 한 2% 내외로 이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 또한 이제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또 하나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 흐름의 측면인데요. 이제 외국인의 채권 투자금이 보시면은 왼쪽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유입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위안화의 이런 세계 채권 지수 편입과 연동돼서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매력이 있는 위안화 투자를 지속하다 보니 이 부분이 하나 지속적으로 수요를 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달러화 결제망에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위안화를 결제하기 위한 위안화 수요를 좀 가파르게 늘린 부분이 수급적으로 위안화 강세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네 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라고 해서 위안화의 이러한 흐름에 거의 연동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유독 원달러 환율은 최근 보면은 1240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이유는 좀 뭘까요? 일단 원화가 약세가 나타났던 부분은 이런 물론 원화가 이제 위험 자산으로서 어떤 지정학적인 불거질 때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뭐 장표를 보시면은 일단 크게 무역 적자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제 확산 피해에 대한 우려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작년 12월 그리고 1월부터 이런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원유나 에너지 순수입국이고 그러다 보니 작년 12월 1월에 무역 적자가 났었고요. 1월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그 폭이 미미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상 거래를 통한 영내 달러 수급이 좀 미미했다 이런 측면이 작용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유독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 활동의 개선을 제약하는 측면이 아직까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 우려도 동시에 반영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무역 적자 확대 아니면 무역 적자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상승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랑도 연관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에너지 가격 여파로 인한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그의 영향이 하나가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유가는 거의 120불 위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시기에 무역 적자가 특히 악화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보시면 2000년대 중후반이나 아니면 2010년대 초중반 이 정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반영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디까지 이게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의 핵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이 원유의 추가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유가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도 좀 관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원화의 그런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고 이런 원자재나 이런 수급 불안이 완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분명 무역 수지가 악화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갔냐 여부는 이제 대외적인 수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요.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아직 지표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그 전까지 이어졌던 선진국이나 이런 신흥국 수요의 흐름은 분명히 괜찮았던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험이 완화되면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런 한국의 수출 경기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더 올라가 준다면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는 부담이 있더라도 무역 수지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회복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이제 원화가 이제 다시 강세에 반전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이 이익 수정 비율, 즉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위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래가 좀 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익 수정 비율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랑 좀 연동되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익 수정 비율이 마이너스 한 3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준이 과거 이제 G2 무역 분쟁이 심화됐던 시기 그 수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보다는 이제 좀 시차를 두고 개선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다면 이 또한 이제 원화 강세를 좀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에 좀 더 무기를 두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무역 수지가 추가적으로 악화가 되기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경기 역시나 주가의 이러한 흐름들 역시나 이 수전 비율 관점에서는 아래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종합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그러면은 레인지를 어떤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나요? 우선은 향후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레인지를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190원에서 1240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보면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좀 더 길게 보면은 한 1100원대 중반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한 달 동안에는 좀 박스권 등락을 좀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1100원대로 다시 내려가면서 1100원 중반까지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외환시장 관련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확대가 되다 보니까 대응 역시나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펀더멘탈 여건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를 이제 중국의 위안화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외환시장 관련돼서 김찬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